아이고, 해 떨어지네. 넣어서 갈까요? 눈부시죠? 네. 자,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이런 일이 발생해.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로마가 멸망을 하고 17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이전이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는 화폐가 취급받거든요. 로마 시대 때 딱 규격화를 딱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그걸 딱 정확히 어떻게 돼요? 그거를 규격화를 시켜가지고 그거 위조 코인을 만들면 어때요? 그냥 죽여버려요. 네, 나중에 얘네들 갖다가 위조 코인에 그 한 애들 잡아가지고 여기 징역을 매겨봤어. 그리고 추방령도 매렸어. 근데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가서 그지할 거 같아. 그러니까 아예 다 죽여버린 거야. 그 위조 코인을 갖다가 만들게. 그때가 그래. 자, 이게 현대 화폐의 달러나 이런 화폐의 역사를 보면 유럽으로 유럽은 나도 유럽에 있는 그 교환증이 어디서 나왔냐? 그 교환증이 원나라 교지에서 그걸 갖다가 카피한 거야. 베네치아 한. 자, 그러니까 나중에 원나라도 멸망하고 로마도 멸망해. 17, 5년 이게 다 저기가 다 달라져. 그리고 나중에 오스만 제국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냐? 이제 로마 제국이 어떻게 금화, 은화, 주화를 규격화를 시켜서 책임을 져요. 근데 이게 17분으로서 개판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태가 가느냐? 베네치아 사인들이 금화, 은화가 들어오면 이게 그대 금화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거야. 그냥 금화 가지고 장난을 쳐. 공부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냐? 그걸 녹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순수한 금땡이로 만들어. 진짜 그 금괴로 만들어. 주화로 안 만들어. 왜 금화는 안 믿었냐? 왜 장난을 원체 치니까. 가짜 도금한 금화가 순수 99.9% 순금이라고 막 속이니까 자꾸 공국에서 그걸 다 속여요. 로마에서 독립한 나라들이 다 그걸 속여. 속이는 정도가 이게 좀 심한, 제일 심하게 북아프리카에 독립한 나라 애들이 제일 심했어요. 얘네들 해적기질이 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껍데기는 금으로 도금을 시키고 안은 어떻게 납이나 보통 나부를 많이 해. 납이 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쉽게 변형이 있어. 납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금을 갖다 도금을 시켰고 이게 금화라고 속이는 거야. 공국에서. 명색이 국가에서 그걸 속여. 그러니까 상인들이 나중에 그걸 보면 어떻게 열받잖아. 그걸 봐도 안 봐도. 그럼 순수하게 예전에 로마 때는 그걸 믿었는데 이제 이게 다 붙어지니까 공국에서 장난이 있어. 안 믿어. 그럼 나중에 상인들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을 받긴 받는데 그거 딱 가서 후려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순수하게 금을 갖다 금괴로. 예를 들어서 뭐 1kg짜리 금괴로 가. 그러면 그렇지 그 말을 녹여가지고 어떻게 되냐? 녹여가지고 불순물은 다 어떻게 빼내고 순수하게 금만 해가지고 어떻게 금괴를 만들어. 이게 이제 로마가 무너지면서 그 금화에 대한 신용이 무너져요. 금화나 이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순수한 이게 어떻게 금화가 생겨요. 금괴가 그때 이제 생길 거예요. 나중에 주화를 갖다 녹여가지고 순수하게 99.9%의 순수를 해서 어떻게 금괴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이제 통용이에요. 자, 왜 그냥 금화로 하게 되면 이게 순수하게 금인지 아닌지 몰라요.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금인지 아닌지를 다 이 안에까지 다 뜯어가지고 확인을 못해. 그죠? 그런 방법은 딱 하나야. 수학적인 원리야. 자, 금은 질량이 틀려요. 그죠? 자, 부피 대비 무게를 질량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규격화가 돼. 그러면 요만한
가로, 세로, 이게 육면체로 이게 딱 그걸 만들어요. 이걸 갖고. 그러면 가로 높이 얼마, 세로 높이 얼마, 너비 높이 딱 이거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부피가 나와요. 그럼 그 부피에 대한 질량이 정확히 나와야 돼. 무게가 정확히 나와야 돼. 금의 무게가.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가로 10cm,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10cm의 금덩이가 있어요. 정육면체. 그죠? 그럼 이게 금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금의 무게가 정확히 나와. 자, 가로 10cm, 높이 10cm, 이거 물을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물이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10cm면 어떻게 돼요? 이게 1kg. 이게 1리터라고 하죠. 자, 그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정육면체에서 가로, 세로가 정확히 나면 그 무게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바로 판독이 돼요. 근데 주화는 어떻게 돼요? 동글동글하고 안에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이게 부피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 이거를 못 끄집어내. 그러면 이게 이 주화가 순금인지 아니 불순물이 얼마 섞여 있는지 몰라. 그러면 그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순금인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돼요? 있는 정육면체는 어떻게 돼요? 바로 수학적으로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가 있어요. 바로 판단이 있거든요. 이게 유레카 있죠? 유레카 시절 전 이야기예요. 유레카 시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금이 무슨 이게 왕관을 만들었는데 이 왕관이 금이 순수 100%인지 아니면 이거 누군만 했는지 그게 유레카죠. 부피를 모르기 때문에 부피를 이 왕관의 부피를 알면 이게 순금인지 아니면 구순물이 섞인 줄 알아. 이 부피를 알려면 어떠냐? 가로, 세로, 높이 육면체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부피가 계산이. 그 당시에 로마가 예전에 이때는 주화가 발달했는데 나중에 어때 각 공국에서 주화를 발행하는 게 사기를 쳐. 이게 금방 구금했다고 이게 금 99.9%라고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상인들이 안 믿으니까 상인들끼리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순수한 금인지 아닌지 하기 위해서 금괴를 만들어. 그래서 정육면체가 나온다. 그래서 금을 갖다 정육면체로 가. 이게 금괴야. 가로, 세로 이게 저기 높이가 있어. 이게 금괴예요. 그래서 금괴가 탄생한 거예요. 그 말을 안 해. 왜 부피를 갖다 정확히 계산해야 되면 가로, 세로, 높이만 계산하면 그게 부피가 나와. 그럼 그 부피에 대한 어떻게 돼요? 그 질량이 일정하죠. 그럼 무게를 재면 그 부피에 대한 무게만큼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가짜 금인 거예요. 이게 가짜 금인지 순수한 금인지를 갖다가 판독위에서 만들기 위해서 주화를 안 쓰고 어떻게 금괴로 이제 되게 금괴를 만들어서 이제 성형이 있어요. 이게 로마 제국이 멸망한 데 있어요. 왜? 가짜 금화가 여기저기서 판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쉽게 하기 위해서 금괴가 발달돼요. 자, 가로, 세로, 너비의 높이를 곱하면 어때? 부피가 바로 정육면체. 육면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무게만큼 딱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게 순금인지 부순물이 섞인 금괴인지 어때? 바로 그냥 판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괴가 나와요. 근데 금괴라는 게 이게 무겁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저기 상인들이 돈을 이렇게 금고에다 금괴를 쌓는다. 이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저거를 해요. 그 금을 갖다가 빌려주면 금 잘못 빌렸다 나중에 그거 금괴 같은 걸 이게 딱 이게 어떻게 육면체로 해가지고 지금 육면체로 만들어가지고 딱 쌓아놔. 그게 그거에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많으니까 이거를 갖다 전문적으로 보관을 해주는 업체들이 그게 방크야. 그럼 예전에 그 금괴를 갖다가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관료를 내야 돼. 내가 은행에다 금괴를 맡기면 어떠냐? 내가 보관료를 내. 이제 맡긴 그 금의 양과 그 금의 그 맡기는 기간, 약속된 기간 동안 그래요?
보관료를 내야 돼. 금으로 보통 내야 돼. 이게 은행이에요. 은행에서 예전에는 이자를 준 게 아니라 돈을 맡기면 돈을 은행이 준 게 아니라 보관료를 냈어야 돼요. 예전에 베네치아는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금 보관했으면 그에 대한 어떻게 보관 증명서를 갖다가 어떻게 방크에서 쓰고 나중에 찾으러 오면 얼마치 걸 맡겼으니 이거 찾아가라고 보관 증명서.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이거로 결제하고 딴 사람이 이걸 바꿔가. 그러면 보관증을 받고 금을 그대로. 아니, 그 기호가 틀려. 뭐 그 무게로 해서 딱 정확히 해. 무게 얼마치. 금 무게 얼마치를 딱 정확히 줘. 그때 딱 같이 확인을 해. 저울에 딱 대고, 금 무게 금 무게 한 저기 30kg이네요. 많이 있네요. 금 30kg 맡겼네요. 그럼 금에 대한 30g에 대한 보관증이 있었죠. 그거 맡기고 가. 그거 보관료를 어떻게 내요? 보통 찾아갈 때 그때 보관료를 지불해요. 언제 찾아갈 때 몰라. 그럼 찾아갈 때, 그럼 뭐 1년 맡겼을 때면, 3년 맡겼을 때가 틀린 거 아니야. 3년이면 3배 이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금을 떼가지고 받아요. 그 금에 맡긴 양과 기간에 비례해서 찾아갈 때 금을 떼가지고 이제 나눠줍니다. 이게 수익이야. 은행의 수익.